윤화정의 구상과 그 배경. 윤화정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말하자면은 구상을 했고, 또 그 당시 배경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화정은 다른 마하와나 전쟁과 같이, 즉 대승 전쟁과 같이 역사적 사건의 정확한 기록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문학적 장작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경제를 처음 배운 사람에게는 뭐 장작이니 뭐니 그러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대승전쟁은 대부분 봐가지고 어떠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어떤 걸 테마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7세기 초에 인도를 방문한 현장 여행기에 의하면 그 현장 여행기라는 건 대당 뭐냐면은 서역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하면 그 소리죠. 당시 윤화정의 관계하가 있는 유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즉 그거는 대당 서역기에는 그런 거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었지 사실은 그것이 그 역사적인 것이 증거는 될 수가 없다. 이 여행기는 그 토지에서 들었던 전하는 말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어서 민화나 웅화의 유적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민간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그 웅화라 그러면은 어떤 격언 비슷하니 무슨 말을 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그 웅화에 대해서는 그러한 유적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윤화정 전설이 후세까지 그 땅의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틀림없다. 이게 윤화정 자체가 그 전설이 후세까지도 이걸 전해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건 7세기 전에 갔다는 이야기고 얼마 전에 성립됐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 BC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또는 기원 후 1세기 그 정도니까 어쨌든 한 7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이다 그런 뜻을 좀 얘기한 겁니다. 윤화정의 무대는 붓다 시대의 바이샤리의 말이다. 근데 이것을 베샤리라고 그러고 또 비아리라고 그럽니다만은 비아리라는 말 중국말을 그대로 우리가 옮겨 쓴 거이고 베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판례고 이 바이샤리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중심으로 말하면 베샤리라 그래야겠지만은 산스크리트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스크리트로 발음해갖고 바이샤리라 그런 거죠. 바이샤리의 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겐지스강의 북방에 있고 방시 상업도시로서 번영하여 마가바구 라자들이 하나 고살라의 슈라바티와 그 웅성을 다투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가바구 그러면은 왕사성을 말한 거이고 또 고살라구 그러면은 사이성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베이샤디는 그와 마찬가지로 큰 융성을 했었다. 이 땅에 리칩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다. 리칩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무릇 인도 아리아인이었다. 뭐 말하자면 이 리칩이라는 사람들은 인도 아리안이었다 소리입니다. 아니다. 인도 아리안이 아니라 티베트계의 인종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티베트 종류란 말이죠. 상업에 성공하여 거대한 부를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까는 말 잘못했습니다. 아리안이 아니라 티베트계의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정확히 지금 대충 밝혀지는 것에 의하면은 샤키야무니가 정말 아리안족이 아니고
몽골의 한 계통이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리칩이라는 그 종족은 그러한, 티베트계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된다. 유마정무 중공인 유마교사도 그 서곡에서 나오는 500인의 귀공자도 이 리치비족의 상인인 것이다. 상인들, 장사꾼들. 리치비는 그 북방에 살고 있는 비대하라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앞 시간에 배웠던, 또 배웠고, 그 전에 배웠던, 발등이 있죠? 유재이라고 하는 사람. 유재이 부인. 소위 발등이 부인이 어디 사람인 거니? 비대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비대하 부인이거든요, 그것도. 이 비대하라는 말도, 원래가 발등인데, 이제, 리치비 말하자면은, 그, 산스크리트로 안 하고, 파리어로 하면 비대하, 그렇게 됩니다. 그 밖에 사람들과 함께 비리치 동맹을 만들고 있어, 겐지스강 남쪽에 자리하는 마가도국에서의 위협에 대항하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마가다국이 강력합니다. 대단히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동맹을 서로 맺고 누가 쳐들어오면은 서로 막아주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대항하고 있었다. 붓다의 말년에 마가다국의 아자타 사투르 왕, 아죠 일명 아사스왕이 겐지스강 남한의 파타리푸트라, 현재의 파드나입니다만 파타리푸트라는 꽃소리란 얘기예요. 꽃마을 파타리푸트라. 근데 말하자면 화자성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파드나의 도시를 구축하여 군사기지로 하고자 하였던 것도 이 비리치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아무튼 자율도시의 동맹이라는 형태로서 소위 침략주의적인 경제적 군사적인 압력에 대항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취적인 기상이 풍부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리치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붓다의 신자가 되었다. 붓다도 또한 이 땅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1년 전에 이 마을에 이 오래 남기를 애석히 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해고를 했다 한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래 남아줬으면 좋겠다. 곧 멀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마경의 서백에 묘사되었듯이 리치비 사람들은 자주 집단을 이루어 부처님을 배우러 왔다. 이 거리의 교회에 아름다운 땅, 망고의 동산이 있었다. 이건데, 암나라 그런다면은 암나동산이라 그러는데, 중국말로는 암나고, 이 망고라는 거죠. 망고에 대한 얘기는 지난 접대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강북 사람들은 망고를 모르는데, 강남 사람들은 망고를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거기, 교도에서, 아침에 그랬던가? 먹던 거 껌하게 이렇게 딸기 비슷하게 생긴 것, 그래도 두꺼운 거 있었잖아요, 껍질은. 그거 망고라. 그러니까, 물론, 하여튼, 이렇게 생긴 것, 모양새는 딸기 모양새 비슷하니 그렇게 포도는 둥근 거죠? 아니고, 껌은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지. 강북 사람들은 누가 강남 사람이 알더라? 강남 사람은 알더라고 그때 보니까. 이게 망고래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런데 망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데입니다. 거기가. 망고 동산이 있었다. 이 마을의 제1등의 유녀라고 그러면은 이제 놀이 여자니까 아시겠죠? 기승이나 소전죠. 진료는 비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유녀가 불교 교단에 기부한 것으로서 붓다는 질기 그곳에 체제하였다. 그러니까 망고동산 온갖 말하자면 수원 그것을 유녀가 이제 부처님한테 기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주 말하자면 머물고 계셨다.
윤화경 사건도 붓다가 그 동선에 체제하고 있은 중에 동선의 체제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구상이 무대를 지금 설정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대를 꾸며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노 사람들도 불타했겠는 마음으로부터 귀하고 있었으나 매우 감정있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다. 감정이라는 말은 매운말에 성질이 급하다 이 말이에요. 북다 운명 후 100년쯤 지나서 교단에 최초의 분열이 일어났으니 그 씨앗을 뿌린 것은 이 바이샤리오 빈치 출신의 승려들이었다. 이 승려들이 결국은 부처님께서 인면하고 100년 뒤에 근본 분열을 했다 그랬죠. 처음에 분열을 했습니다. 이때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 등등이 있어가지고 크게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 길을 말하면 교단의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맞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융통성이 없으면 소승이 되어본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주의적인 상정을 무리해서 보면 큰 문제이다. 그와 반면에 다른 사람 지금 말하면 조계종 스님들과 조계종이 아주 계율을 지키는 스님하고 이 사람하고 이리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문제 아니야 내가? 그 계율 같은 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 안 하고 물론 중요시 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런 차이다. 그래서 기후를 완화하는 불교의 생명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매우 큰 일이다. 불교는 계율이 없어지면 불교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계율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리들의 훈련과 바이샤리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그 결과 비리치 출신의 승려들은 금방지다고 결정지었던 것이다. 그들은 잘못된 것들이다 말이지. 그렇게 했던 것. 그것이 이제 근본문제의 원인이 된 겁니다. 이러한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아도 알듯이 바이샤리의 불교에는 처음부터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이 마하야나의 지지자였는가 어떤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마하야나의 집안의 하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유마경도 이 땅에서 제작되었을까도 모른다. 이것은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호화스러운 장면은 각자가 그 고향의 지난날의 번영에 대한 추모종을 나타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면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마경에 나오는 건 대단히 호화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과연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호화스러웠느냐? 그렇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대한 하나의 그리움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든가 내 집에는 옛날에 금송아지 메어놓고 살았다. 그런 뜻에서는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런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이 사실이 그렇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고향이 아름다웠거든. 근데 지금은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향에 대한 아름다움은 지금도 우리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 글에다가 옮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이제 소위 거사불교. 불교가 원래 거사불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사불교가 유마경에 와가지고 생기면서 그래서 법화경과 승마경과 유마경은 이것은 사부대 중에 승속이 일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른 데는 스님과 신자와는 거리가 다 돼 있지만은 이 말하자면 법화경과 유마경과 승만경은 승만경은 배웠듯이 여자들도 승분할 수 있고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됐죠. 승만봉이 머리를 안 깎았잖아요. 왕비로서 그대로 쓰면서 했고 유마경은 머리를 기른 유마거사가 이제 불교를 휘두르는 그런 것이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고려하여 이 경전을 읽어보자. 유마경의 중심인물은 제가의 불교 신자이다. 가정을 갖고 장사를 영위하며
색주가에도 출입하고 도박하는 사람들과도 친하게 교제하는 유마거사이다. 그 사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삶을 말하며 출가와 구별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소리죠. 그러나 여기서도 알듯이 가정을 갖고 장사를 영위하고 색주가도 출입하고 도박하는 사람과도 친하고 그게 평범한 그러한 하나의 남자다 그런 소리죠. 수많은 경전에서 알 수 있듯이 붓다의 제자들은 가족과 헤어져서 재산과 직무를 버리고 사회인으로서의 온갖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교단에 들어가 정신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그런데 똑같이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있어도 거기까지 철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신자가 될 것을 선언하고 신자로서의 바른 생활을 보낼 것을 맹세한다. 이것이 죄가의 오계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물론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정통파의 경전에 의하면은 이것으로는 최고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 힘껏 내려가야 금성에서 선행의 공덕을 쌓는다면 내성에서는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할 것이 말이죠. 법화경을 할 때 즉신성불을 상당히 이야기를 했죠. 근데 좀 여기 그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금성에서 잘하면은 내성에 머리 깎고 중이 될 수 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적인 불교에서 보면은 금성의 스님이 된 사람은 전생에서 많은 공덕을 닦았다.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은 그거는 뭐랄까요. 자칫 잘못하면 아성에 빠지기 쉽다. 그러면 현상에서는 뭐냐. 물론 그러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한 형태로서 온 하나의 보살의 형태라. 그래 봐야 맞겠죠. 음적이든 출가하지 않고는 불교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상자불계통 교의이다. 그러나 유마경에 되면은 완전히 사태가 되곤한다. 무대 중앙에 나와서 담당 연기를 보이는 것은 아마추어의 거사이다. 상대의 인상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대제자는 이 거사 앞에서는 서푼어칠 가치도 없다. 소위 사례물이 여기서 조금 못씁니다. 그리고 서푼어칠 가치도 없다. 그 중에서도 지혜대리라 칭하는 사례부들아가 동학을 활당받은 것은 오히려 멋쩍을 정도이다. 유마경이 단순한 논문이 아니라 희곡이기 위해서는 희곡입니다. 이것도. 희곡을 위해서는 샤르푸트라와 이 멋쩍은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전통파의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은 것이 이상을 따릅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임의로 다툴지언정 종교전쟁이나 그와 비슷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소승과 대승과의 대립은 예를 들면 기독교, 구교와 신교의 다툼과는 전혀 다르다. 원래 소승이라고 그러면은 기독교를 보면은 가톨릭이고요. 대승이라고 그러면은 개신교와 같은 그러한 형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형태입니다. 신부는 신부대로 서로 있고 기독교는 목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그네들은 서로 찍고 참 싸움을 심하게 하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승도 대승도 교단 조직상으로는 구별이 없다.
중국이나 한국 및 일본에서 생긴 종파는 인도의 불교에는 없었다. 이런 투정은 매우 경멸하기도 했지만 인도의 불교들은 그것을 폭력이나 권력의 투정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교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는 덜했습니다만 인도만 하더라도, 일본만 하더라도 이 종단 싸움이 심했어요. 종파 싸움이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마다 이렇게 철책을 해놓고 못 들어오게 한 이유도 그러한 하나의 종파 싸움이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토의 데라마찌는 그거는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본능사는 그 전에 생긴 거고요. 본능사는 그 전에 생긴 거예요. 원래가. 그랬고 우리가 이제 가서 본 곳 동분원사, 잉하시홍관지라든가 미시홍관지 이런 거는 그 뒤에 생긴 겁니다. 본능사가 그때는 전쟁 말하자면은 싸워가지고 쫓겨왔다 그랬죠. 이사를 왔다 이 말이.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작은 자리 아니에요. 굉장히 크고 그 뒤에 가면 있던 오다노부나가 그 사람이 지금 같으면은 뭐랄까 박정희 전두환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하다가 전두환이는 안 죽었지만 아직 말하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사카 성산 사람 있죠. 풍신수길이 그 사람이 오사카성에 있었거든. 그 사람한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능사를 미워해가지고 시인의 복판으로 끌어다 놓은 거라고, 그게. 그전 옛날 건 없애버리고. 그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움이 심했지만은 인도에는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마경의 원전. 유마경은 원래 상스크트로 쓰여진 것에 틀림없으나 원본은 없어져 현존하지 않는다. 원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자우튼 갖다가 번역해보면 원본은 틀려버려요. 없애버려. 그러니까 뭐라고 써졌는지 잘 몰라요. 법화경도 흔도 안 합니까? 제가 다른 경우 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산스크리트 본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확실한 것이 아닌 것이 인도에서 파낸 거요. 그 추정을 해보면 나무 껍질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요. 표고본이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몇 년도냐는 건 지금 이렇게 과학자들이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번역된 것이 도로 가가지고 번역이 된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모른다. 그런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인도 사람들은 중국 사람은 재미죠. 우리 없애버린 겁니다. 다른 글에 인용되어 있는 짧은 글에 의해서 약간 나을 수 있을 뿐이다. 근데 다른 글에 있으니까 차츰차츰 이거 밝혀진다 이 말이죠. 또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고사본어 단편에 의해서 이 경전이 우전어라는 말은 중앙아시아 사람들 소리입니다만 사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구트어로 번역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보통 유마경이라 하고 있는 것은 한역을 말하며 이것은 2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사이에 7번 정도 번역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것은 구마라지바가 406년 장안에서 번역한 유마일 소설경 3권이다. 406년이면 세기적으로 봐서는 5세기에 되죠. 우리가 2000년이면 21세기가 되고 지금 20세기니까 1900년 되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구마라지바는 아버지는 인도 출신으로서 그가 중앙아시아의 쿠차국에서 태어나 401년 장안에 맞아들여 413년 그 땅에서 죽을 때까지
역경에 종사였으니 그 많은 번역은 오늘날에도 더욱 중히 여기고 있다. 그럼 거의 금강경, 법화경 할 것 없이 거의가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마라지바는 원래 이제 자기 아버지는 인도 사람인데 구차국으로 갔더니 구차국의 그 왕이 말하자면 어거지로 자기 여동생하고 묶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구마라지바라. 그래서 그러나 뭐라 해도 한문과 산스크리트는 서로 문체가 매우 다르므로 한약 경전에서 원문을 상승하기에는 극히 곤란하다. 다행히 이것에는 티베트어도 있다. 티베트어 경전은 한약과는 달리 원어를 거의 기계적으로 옮겨 있으므로 이것에 의해서 원문 문맥이나 가락을 재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화경도 티베트어로 된 게 있어요. 서장어. 그래서 이제 서장어로 된 게 있고, 지금 제가 연구하는 것은 매번 연화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티베트어도 보고, 산스크리트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망라에서 연구된 문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문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산스크리트 상상을 못 합니다. 서로 문체가 워낙 달라. 그런데도, 이제, 다만, 10여시만 나으리라 하더라도, 매번 연화경은 10여시인데, 정법화경에는 5화법이라고 했죠? 5. 근데 그것이 그러면 맞느냐 틀리냐? 물론 산스크리트 경전은 5화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뒷받침하려는 게 티벳 경전이라. 티벳 경전은 5화법이라. 그러면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것이 다른 쪽에서 흘러온 거거나 다르게 번역했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마경과 반야신경, 특히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서 여기다 쓴 겁니다. 유마경과 반야신경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유마경처럼 빼어나고 재미있는 경전은 없다. 알기 어려운 경전 가운데 첫째로서 거론되는 것도 유마경이라. 유마경이 앞으로 배우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반야신경도 그렇지만. 이 난함은 변증법적인 반야철학의 특징인 모순의 경제적 공유경제로 시중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상식론리로 해석을 한다면 무리한 신비화와 무책임한 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상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이 반야신경과 전혀 똑같다. 유마경의 내용을 200수십자로 요약한 것이 반야신경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야신경의 논지를 14권에 구체화한 것이 유마경인지, 전문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양자가 반야계 경전의 쌍벽을 위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유마경은 그 원칙은 법화 열반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이거는 반야부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반야부는 아니고 또 이것을 그냥 대승부, 소위 말하자면은 방등도 속한다. 이제 방등이란 말이 이것이 대승이라 소리거든요. 방등. 방이라는 것은 바르다 소리고 등은 평등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방등경이라 그러면은 방등반야 끝난 말이지. 아함 방등반야. 화음에다가 아함에다가 방등반야 법화 열반 그렇게 돼서 오시를 따지고 있는데 원래가 방등경이라는 말은 대승경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법화 삼부경의 마지막 결경에 봐도 방등경을 흘려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또 해두고요. 자, 그러면은 유마거사는 인도말로 비마라 키르티라고 한다. 비마라 키르티. 빈관, 떠난다.
떠난다는 겁니다. 어디서 뭘 연다. 마라는 인목 또는 어둡다든지 때라든지 이 마라가 뭐예요? 마귀.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어둡다는 거 마귀가 어둡다 그러는 건데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마라라고 한다. 이 마라라는 말이 줄여서 마가 됐다 그랬죠. 따라서 빈마라는 때를 벗긴다, 누구라고 쓰여진다. 혹은 이후 때를 벗긴다, 떠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깨끗하다, 청정하다. 거기에 정토교의 정토라는 것이 나온다. 그런데 아무튼 우선 정토교의 정토를 놔두고 청정하다. 때를 떠났으니까 청정이 아니에요. 때를 벗겨버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기르티는 이름이나 칭호로 보고 떠난데 내이라고 할 때의 이름이 아니라 평판이 있다, 유명하다, 정평이 있다 라고 할 때의 평에 해당하는 이름이며 칭호다. 보살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칭호죠. 보살이 칭호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기르티라고 한다. 이것은 힘, 즉 능력에 의해서 덕이라 해도 좋다. 불덕이라 하는 것은 기르티의 세계이다. 이름 혹은 명칭에 붙여서 말하면 이를테면 가정생활에서 아버지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면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러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을 태워보낸다. 혹은 그 이름이 그대로 실내에 나타낸다. 그러므로 기르티란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떠나고 있다는 평판, 즉 정평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해석을 하면요. 유마거사라는 말은 이제 유마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이 비마라를 유마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마라는 말 자체가 차라리 해석을 해가지고 이구 그랬으면 청정 그러던가요? 이구거사, 청정거사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소리를 그대로 옮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거사는 제가의 사람, 집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 있는 사람을 거사라고 한다. 근데 거사와 처사가 있는데 보통 어떤 처사라 했다 어떤 사람은 거사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절에서 사는 남자들 있죠. 스님 말고 그런 사람을 처사라 그러는 거지 처사라 하는 건 아니요. 그리고 다 거사지. 그런데 이제 처사는 원래 도교에서 나온 소리지만은 마누라도 있지만 절에서 하니까 가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을 처사라 그러고 거사라 그러면은 완전히 가정에서 가정생활하고 상업을 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사회생활하는 사람을 거사라 한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든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몇 년 같이 살면 그 사람을 처사라고 불러야 되고 이제 그냥 다니는 사람은 거사라 그러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유마거사의 전신은 금속열의 이름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그 금속의 뜻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속, 즉 서속의 색이 누렇다는 것은 금과 같다 하여 속이라 그러죠. 서속 소속. 그러니까 소속이 노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는 연못을 밑바닥에 깔리는 모래를 형용하여 금속이라 하는 한 명의 예가 있으므로 종교적 인격의 고귀함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은각사를 가봤지만은 은각사 모래가 하얀 모래가 얼마나 고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소리. 예? 담당이 되지만은 그런 그 모래를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모래가 하얗을까. 그런 모래 보았어요?
보기 드물지. 예. 마냥 씻고, 마냥 그렇게 걷어다가 또 씻어갖고 또 놓고. 하여튼 이렇게 비유한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가 비유한 것이지, 그냥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마경은 이 유마거사와 문수거사의 두 사람을 축으로 전개되어 간다. 양축으로 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유마거사의, 뭡니까, 문수는 지형 가지고 둔다, 이게 소리. 이게 반말하고 소리야. 그냥 알겠죠? 행이 아니라, 행이 아니고, 이것은 말이 보현보살이 아니고, 문수보살은 행이 아니라, 이 말. 그러니까 두 축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하는 가운데 확실해지지만, 유마는 자비이고, 문수는 지혜이다. 두 사람 모두 부처님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것을 관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아마 제가 대충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부살님은 여기까지 들었던가요, 그때?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대충의 뜻은 이제 한번 간추려 봅시다. 많은 경전 가운데 유마경은 특히 드라마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음은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고, 유마거사를 중심으로 하여 드라마가 전개되어가는 구성이 매우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자면 플로트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마의 소설명은 인도연령 비마라 키르티 니르데샤라고 한다. 그러니까 니르데샤가 있고 우바데사가 있는데 우바데사는 논이되어버리고요. 니르데샤라 그럽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빈단 떠난다는 것, 말하는 때가 없다, 더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중심이 되는 인물의 이름이다. 이것은 견제로 하여 유마경이라 이름한 것이나 이것은 보기 드물다. 보통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등은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경우는 아니다. 그렇죠?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경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게 가까운 경계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변명이 아니고 거출한 인간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에피소드를 엮어서 만든 경전이 되어 있다. 된 것이다. 이 경이 창작된 장소는 중인도의 바이샬이다. 중국 사람은 비아리 대성이라 음역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이 성신은 유마가 살고 있던 마을이다. 석조는 돌아가시기 전에 북쪽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다분히 태어난 고향인 카필라 바스토에 가고자 했으리라고 짐작한다. 이거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알 수가 없는데 말하자면 왕사성에서 돌아가신 점으로 일직선을 그려가지고 더 선을 그려보면은 카필라 바스토 자기 고향을 가고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모든 생명체는 그 회귀본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연어 같은 것도 모충질하죠. 그리고 또 짐승은 또 거기서 그 새는 둥지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여우도 죽을 때는 오직하면 머리를 자기가 낳은 굴 쪽을 향해서 돌린다. 이런 게 다 마찬가지라 늙으면 늙을수록 고향 생각이 더 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옛일이 더 떠오르고 하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걸 추정을 합니다. 이 마을은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모두 학살되어 폐허가 되어 있었다. 석조는 그곳에 가서 나는
이 마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무로 내려갔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고향을 찾지 못했으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고향을 찾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카피라바스토는 말이죠. 몇 번 쳐들어오는 것을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그래서 돌아가고 하다가 나온 중에는 결국은 카피라바스토 사람은 전부 확살당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복민들은 피정복민을 그렇게 학살하는 것이 사람의 상례라. 전쟁을 하면 다 죽여보려고 그러고, 그러죠. 적당히 두들겨 패놓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완전히 아주, 폭삭, 작사를 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 잔인한 인간의 심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로 내려갔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고향을 찾지 못했으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고향을 찾고자 했을 것이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에 되도록이면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머지않아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향의 산소에 다녀온다든가 어차피 죽을 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그러대요. 고향에 가서 있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래.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이 마을은 매우 아름다운 성씨였다고 생각한다. 석존은 이 마을을 떠날 때 언덕 위에서 그리고 아마도 석존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리라. 북쪽으로 나그네 길을 갔다 그 도중에 이 바이샬이라는 마을이 있다. 가는 도중에요. 이 바이샬이라는 마을은 아름다운 성씨였다고 생각된다. 석존은 이 마을을 떠날 때 언덕 위에서 되돌아보며 바이샤리는 아름답구나, 베샤리는 아름답구나 하고 말했다. 석존의 말기에 눈에 비친 이 성신은 예상하리만큼 아름다웠던 것이다. 경전에는 코끼리가 목을 흔들듯이라고 쓰여 있다. 코끼리가 목을 흔드는 것처럼 서서히 목을 돌려 그래서 이 바이샤리의 마을을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 곁에 있던 아난타에게 나는 이 아름다운 마을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북쪽으로 향했다. 그리하여 사라상수 아래에서 돌아가셨다. 이러한 인연 깊은 마을이다. 그 당시는 어느 나라든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나 이 바이샤리는 심히 성공한 집정관이 정치를 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민주정치는 하던 나라이다. 석존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한 것을 비평하여 바이샤리 사람들이 옛날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나라도 이를 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칭찬했다고 하는 그런 나라이다. 이는 석존에게도 그립고도 잊지 못할 마을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빅마라 키르티라는 거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 인도말로 가하파티라는 이름으로 한 집안의 주인을 뜻한다. 가하파티요, 한 집안의 주인. 이때의 중국인은 가주라고 번역하고 있다. 또 하나 대지주, 상업조합의 조합장,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하파티라고 부른다. 즉 중공에 서산도 있고 인망, 덕망 있는 사람 이것을 장자라고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사나 장자, 거사는 그렇게 집어넣은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부자, 덕망 있는 사람을 장자라 했다. 이 가파티가 말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불교교단에서 뭔 행사를 하려면은 모두가 이 가파티가 다 됐어요. 그 돈을 말하자면은 죄를 지난다, 제사가 아니라 죄를 지난다 하게 되면은
그 제대한 비용을 이 가파티가 다 되는 거라.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조금 남아있어서 지금도 뭔 큰 행사를 하면 회장이다 그 맡아서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습성처럼 내려와갖고 원래가 회장은 돈 있는 사람을 시키고 그러잖아. 그걸 맡아서 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저런만은 그게 아니고 그러다고는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로 신심도 없고 그래도 돈만 많으면 그냥 탁 갖다가 회장시켜 놓고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그러겠다. 그래서 그 가아파트는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덕망도 있고 그런 사람은 가아파트다. 예, 그래서 이 말하자면 후자음에서 유마거사라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거라는 거지. 즉 재산도 있고 인망과 덕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유마거사라고. 바이샤리 마을의 부모이며 대지주인 인망 있는 사람이었다. 특히 인마경의 처음 부분은 자제무량이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언제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베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쓰여 있다.